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사람의 발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88에서 189페이지를 펴주면 됩니다. 자, 내용을 시작을 해보면 거기 밑에 아기가 잘 크고 있네요. 20주가 되었으니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산부인과 쪽인 것 같아요. 거기 밑에 보면 아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태어날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답을 할 수 있게 관련된 수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답을 먼저 쓰질 않고요. 아래 내용으로 배우면서 한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지를 봅시다. 먼저 밑에 내용을 보면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 세포는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된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정자와 난자 같은 것들을 생식세포라고 부르는데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 감수분열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든다고 했죠. 감수분열을 거쳐서 이런 정자와 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 수는 내가 가진 원래 모세포가 가진 염색체 수의 절반이 된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엔 원래 46개의 염색체를 갖지만 그거의 절반인 23개의 염색체를 갖게 된다. 누가?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이러한 염색체 수 23개를 갖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하는 과정을 수정이라고 해요. 난자랑 정자랑 만나서 둘이 결합을 한 것을 우린 수정이라고 하고 수정되는 거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해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만든 것을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결합하는 과정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 수정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정자 그리고 하나의 난자만 수정에 참여를 해서 한 명의 아기를 만드는데 쌍둥이 같은 경우엔 조금 다른 방식이죠. 조금 다른 다른 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뒤에 사람의 유전할 때 다시 한번 보고요. 이렇게 수정 과정을 거치면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은 수정란이 된다. 난자가 갖고 있는 염색체 개수 23개, 정자가 갖고 있는 염색체 개수 23개. 그러므로 수정란이 갖고 있는 염색체 개수는 23 더하기 23 하면 46개가 되겠죠. 우리 사람의 염색체 수와 같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수정란을 만들고 나면 수정란 또 하나의 정자의 핵과 머리 쪽에 있는 핵과 난자의 핵이 합쳐진 이 수정란을 만들고 나면 이 수정란은 빠르게 많은 분열을 하면서 하나의 세포가 근육세포도 만들어야 되고 피부세포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들기 위해 엄청 많이 빠르게 분열을 해요. 이렇게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 하나의 사람, 하나의 강아지, 병아리 이런 하나의 개체, 생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린 발생이라고 하고요. 발생 초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를 늘리는데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세포 분열, 발생 초기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세포 분열 과정을 우리는 난할이라고 해요. 새로운 용어들이 많죠?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건 수정된 다음에 이제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커가는 과정을 발생, 그리고 발생 초기에 굉장히 빠른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동안을 난할. 난할이 일어나면 세포의 크기는 자라지 못하고 자랄 시간 없어 분열하느라 자라지 않고 분열만 계속 하기 때문에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된다. 자, 다음 장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 잠깐만 보면 아버지의 체세포 46개, 엄마도 몇 개? 46개. 아버지의 체세포가 감수분열하여 정자를 생성하면 23개, 난자도 절반 23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정자, 난자 결합해서 만든 수정란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발생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태아도 역시 이 발생 과정 동안에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세포 분열은 아기가 생식세포 분열 할 필요 없죠. 다 체세포 분열을 하고요.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므로 46개의 염색체를 갖는 수정란이 계속해도 여전히 46개의 염색체를 갖는 태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발생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은, 자, 여기 난소가 있어요. 난소에서 이 난자가 배출돼서 거기까지 들어온 정자랑 만나서 결합을 하는 과정을 수정이라고 하고, 둘이 결합이 되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돼서 만드는 하나의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하죠. 수정란을 만들어 이렇게 생긴 하나의 세포. 이 수정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열을 해요. 한 개의 수정란 분열해서 요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세포를 갖는 두 개의 세포가 되고,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되고, 이때를 두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이세포배라고 부르고요. 얘가 또 분열해서 이 두 개의 세포가 네 개의 세포가 되면 사세포배. 얘가 또 각각 분열해서 각각 또 나눠지면, 두 개씩 나눠지면 총 몇 개가 돼? 8개가 되죠. 8개가 되면 8세포배. 그래서 쭉쭉쭉쭉 분열을 하겠지. 계속 16개, 32개 쭉쭉 분열을 하다가, 분열을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이 빈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긴 배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배라고 불러요. 포배.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있는, 공처럼 되어있는 상태를 포배라고 부르고, 이 포배 상태가 되어서 자궁 안쪽에 있는 벽에 파묻히는 것을 착상이라고 해요. 착상. 포배 상태에서 자궁 안쪽 벽에 파묻히는 걸 착상이라고 하고요. 착상 한번 써보면, 착상이라는 건 정리해서 써보면, 수정란이 엄청나게 빠른 세포 분열, 난화를 거듭하며 포배의 상태로 자궁 내벽에 파묻히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하고요. 이 착상은 여기 수정되고 난 후, 수정 후 약 일주일 뒤에 착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착상이 되고 나면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이렇게 받아서 그 영양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팔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하면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점차 변해가게 되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난하를 거쳐 착상까지 되고 난 이후의 내용을 교과서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전 188페이지로 돌아가면, 이렇게 난할이라는 건 체세포 분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거, 수정란 초기에. 난할을 거친 배아는 자궁 안쪽 벽에 파묻힌다. 이렇게 자궁 안쪽 벽에 파묻히는 이 현상을 착상이라고 한다. 고 했죠, 착상.
그래서 이런 착상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자궁에서 배아는 모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배아란 말이 나왔는데 배아라는 건 뭐냐면 이 옆에 쓰여 있어요. 여기 배아라는 건 수정란이 난하를 시작한 후 처음에는 그냥 세포 하나였는데 이게 분열 마구마구 분열하면서 사람의 형태로 머리도 있고 그다음 팔다리도 있고 이런 사람의 형태가 되기 전까지의 그냥 세포 덩어리를 배아라고 해요. 배아. 그래서 이 배아가 모체, 엄마로부터 양분 공급받으면서 세포 분열을 거쳐 여러 기관들 형성하고 우리 뭐 소화기관, 호흡기관 이런 것들 형성하여 사람의 모습을 갖춘 태아가 된대요. 배아가 태아가 된다. 배아는 아직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상태, 태아는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춘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태아는 계속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추면서 점점 무럭무럭 커서 수정된 지 약 266일이 지나면 출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제 엄마의 몸 밖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요. 좀 더 자세히는 그 다음 페이지에 해보기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사람의 발생 과정 표현하기가 있는데 이거는 고무차륵 같은 걸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데 여기 밑에 보면 발생 과정을 이야기로 꾸며 발표해보자가 있는데 이 내용이 사람의 발생 과정, 이 답이 발생 과정을 잘 설명을 해 놓았으니 이 답을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답을 띄워 놓았는데요. 여기 써있는 요것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써서 글로 정리를 한 건 좀 길긴 하죠. 또 한번 잘 정리를 써서 해보면 수정란에서 먼저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16세포배 봤듯이 한 번 분열하고 두 번 분열하고 세 번 분열하면서 2개, 4개, 8개 세포를 만들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다가 포배 상태, 가운데가 좀 비어있는 빈 공간이 있는 그런 포배 상태가 됐을 때 이 배아가 자궁 안쪽 벽에 착상이 되면 그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게 된다. 그리고 수정된 지 8주 정도가 지나면 팔다리 뭐 이런 것들 등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이 되고 임신 3개월쯤에는 태아의 성별을 구별할 수도 있대요. 초음파 같은 거 보면. 그리고 그 이후 출산 전까지 태아는 50cm 정도 자란다.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 엄마 나 몇 cm 정도로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면 뭐 50 몇 cm 정도로 태어났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50cm 정도까지 자라고 몸무게는 한 3kg 정도로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아기가 자라게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초기에 굉장히 빠른 세포 분열, 난할이라고 하죠. 난할. 2번 하나의 난자에 여러 개의 정자가 들어가면 발생이 일어날까? 하나의 난자가 있는데 이 난자에 정자가 원래 하나가 들어가서 이 난자 안에 있는 핵과 정자 머리 안쪽에 있는 핵이 만나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난자 하나에 정자가 막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면 과연 발생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걸 염색체 수와 관련지어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난자의 염색체 수는 우리 사람의 염색체 수의 절반인 23개. 정자도 23개인데 우리 온전한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자 하나, 난자 하나 결합하면 46개가 되지만 난자 하나에 정자가 여러 개 들어가면 46개가 될 수 없어요. 즉 뭐라고 쓰면 되냐? 하나의 난자에
여러 개의 정자가 들어가면 염색체 수가 정상, 옆에 쓸 칸이 없으니 지울게요. 정상 체세포보다 많아지므로 원래 정상적인 체세포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죠. 수정과 발생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만들어진 이 수정란이 태아가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 와중에 나온 새로운 단어들이 있었죠. 배아라는 것도 있고 난할, 착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잘 해보세요. 내용이 막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